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광섭입니다. 네. 유가 이벤트는 저희 둘이 졌지만 그래도 증시는 굉장히 포인트 있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 더 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수정 한 번 하고도 졌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인데 네.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엇갈린 모습이 아직은 경기 심리가 강한지 몰라도 일단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헝다가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 잘 또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네. 이제 뒤로 좀 미뤄진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헝다에서는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지수 자체를 초반에 괴롭혔던 요인들이 이제 미중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지금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데 미국에서 또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좀 초반에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다가 바로 플러스를 전환해쓰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원인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 연설을 통해서 일상 회복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요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극복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결과까지 도출되는 연설을 통해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선물을 2천억 정도 넘게 매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관 금융투자가 네.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유입되는 것 같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오늘의 유가왕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리고 네. 다음 이벤트 때는 저하고 매니저분이 이제 아마 좀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저도 이 비슷한 생각인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쵸. 그래서 내수가 좀 억눌렸었던 내수가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유입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반드시 오고야 마는 우리의 어떤 단기적인 미래이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에서도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순환매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오프닝주 하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디어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들었었죠.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눌려 있었던 항공주부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순환매가 계속되는지 일단 한번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주된 내용은 아까 식스팩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잠시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거리두기의 이제 지침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데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토요일 날 제가 뉴스도 아직도 기억하지만 접종률이 70%가 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에 네. 대한 충분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이런 요건이 좀 됐고요. 관련돼서 이제 오늘 이제 일상회복 공청회까지도 같이 또 프레스센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또 29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11월 초라고 정부에서는 못 봐서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의류 쪽이 좀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죠. 미디어 예. 쪽이 의류 쪽 강세 보이다가 오늘은 좀 의류 쪽이 조금은 숨고르기 주도 종목들이 숨고르게 나오고 있고 오늘 조금 특징적인 거는 여행 관련주와 항공주들이 좀 눈에 띄게 활발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얘기를 해주신 모든 업종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산업이죠. 네. 의류, 미디어, 항공 대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네. 시즌이게 되면은 일단 기대감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 결국 중간 넘어서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변질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새롭게라기보단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주가로는 좀 소위 말하는 선반영 이렇게 그렇죠. 된 네.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실적 시즌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한바탕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그거에 좀 공감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리오프닝을 매주 한 번 정도는 계속 그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네. 여행 항공 쪽은 조금 이제 고점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를 투자하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분들이 4분기 실적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을 판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선반영이 아니라 이미 선반영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또 적자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그렇죠. 것을 판단하고 있기 적자. 때문에 아직 좀 풀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쪽 여행 관광 쪽은 해서 아마 4분기 때부터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분위기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실적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항공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오버행이라고 하죠.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다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형 LCC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이 중소형 이 여행주들 이쪽은 아직 오버행 이슈가 아직은 좀 남은 종목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또 실적 발표 후에 좀 수급이 좀 꼬이면서 그러면서 또 오버행까지 또 악재가 겹치면은 오히려 보복 소비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추세 하락이 좀 나오면서 조금은 계좌가 조금 망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의 선반영보다는 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좀 보는 관점으로는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적 시즌을 통해서 뭐 약간의 어떤 적자폭이 좀 깊어진 기업들은 네. 자금 조달 리스크까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관련된 레포트들도 조금씩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원래 이제 4분기 정도부터는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추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예. 사실 뭐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올라가야 될 주가 흐름이 단 3분기도 이제 들어오지 않는 3분기 드디어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서야 이제 주가가 다 올라온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실적은 다소 다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하신다면 4분기 쪽으로 보셔야 된다. 계속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강하나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여행이 가장 가고 싶은데요. 주유권을 따서 저는 가고 싶은데 일단 주유권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일단은 더 웃긴 게 주말에 봤는데 와 정말 일상 회복이 다 됐더라고요. 잠시 주말에 밤에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요. 그쪽에는 그래서 전 주류 업체들이 아까 실적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류 업체들은 조금 견고하게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류 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술을 잘 못해가지고 네, 술 잘 마시는 거 말고 주류 아닌 업계 것 업황이요. 주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류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또. 그렇네요. 진짜 뭐 보니까 뭐 아예 폐지된다는 소리도 뭐 나오고 있으니까 네. 뉴스에 통해서 그래서 참 예기치 못한 질문인데 주류 쪽도 일단은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류 관련돼서 원료 인플레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이제 여름에 관련돼서 단가 인상도 들어갔기 때문에 판가 이상도 들어갔죠. 이미 그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아마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주류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굳이 이게 리오프닝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음식료 소비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이거를 리오프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 판가 인상에 따른 이 마진율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행태 요런 쪽으로 보지 이게 뭐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좀 인플레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사심이 섞여서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온라인으로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였군요. 네. 그래서 뭐 적sob사 동접자가 동접자죠. 뭐 거의 뭐 1억 명 가까이 됐다는 소문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리오프닝 거기다가 매크로 변수와 상대적으로 좀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미디어를 꼽았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또 제지주도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나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네.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PT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네네. 바로 스키장 관련주죠. 용평 리조트 오늘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죠. 대명 소노시즈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그 관련주들도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용평이 3% 강세 보이고 있죠. 뭐 충분히 수익권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행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레저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스키 인구 즐겨 하시는 인구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요즘에 뭐 골리니 뭐 테리니 이런 소리가 있겠지만은 스키 굉장히 좀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수도권 주변이라든지 각 도시 주변에도 좀 스키장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스키 관련 그 동계 관련주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을 개장 전까지는 쭉 끌고 가는 형태가 좀 좋지 않을까. 용편리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둘째 주에 개장한다는 소식이 있고 지금도 뭐 인터파크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시즌권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계 이런 뭔가 레저, 스포츠 이쪽이 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쪽만 지금 못 갔거든요. 이쪽만 못 갔기 때문에 네. 용편리지츠, 대명소노시즈 이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연말 11월 둘째 주까지는 조금 괜찮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야외 활동 특히 이제 리조트나 뭐 스키 이런 레저, 거에 좀 네. 집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도 약간 목이 잠기는데 병원을 조금 다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통 제약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좀 관심에서 좀 멀어졌었던 업종이 전통 제약주거든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뭐 사실 제약주들이 힘을 못 받고는 있지만 바이오 말고 약간 전통 제약주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순환매라는 맞아요. 거는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기다리면 또 내 순서가 오는 것도 있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은 지금 따라갔다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기다림의 영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드시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뭐 그동안에 조금은 보지 않았었던 스키장 네. 얘기하셨고 그 스키장 얘기하신 김에 저도 생각이 난 게 전통 제약주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쪽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그 수액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검사 받고 이러는 병원 입원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이제 수액 관련된 회사들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JW 중해랑 CJ 스퀘어 그다음에 대한약품 이렇게 있는데 대한약품 통상 이제 유명하죠. 투챔버, 쓰리챔버 이제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진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시는 이제 그 노인층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쪽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수액 관련된 처방률도 같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힌트를 또 얻고 가네요. 예, 네, 바로 뭐 수액 그- 관련주에. 네. 예. 저희가 이렇게 WS 리프레시를 통해서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맞아요. 우리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도 수액에 대한 거 네.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거는 아마도 11월에 본격화되면 또다시 또 다른 아이디어와 제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세로 고침으로 넘어갈 텐데 또 나온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권. 네. 뭐 지지난번에도 한 번씩은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온실가스 40% 감축. 물론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전 세계가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뭐 환경적인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주들이 난리를 쳤었던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친환경인데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는 있거든요. 뭐 윗골이 다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도 좀 움직이지만 지금이라도 좀 담아서 가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됩니다. 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추세 상승이 다시 또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따가 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일단 제가 좀 추세 상승으로 좀 보는 관점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그 일정이겠죠. 일정이 좀 굉장히 좀 바쁘시더라고요. 일단 요 11월 넘어갈 때까지 일단 뭐 지금 아세안 회의를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시는데 그것도 참석하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 방문하셔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일단 G20 정상회의도 또 대면으로 참석하자는 소식. 결국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추세 상승으로 좀 보는 계기가 좀 놀랬던 게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아실 겁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 산유국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와, 이거 정말 확실히 이게 진짜 대세긴 대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 실제로 이제 이전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 G20 정상회의 때는 이제 이 7개 국가, G7 국가에서 아마 G20 참석하는 자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금 무언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 정량 관련된 부분들을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좀 압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련돼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에 대한 이행 또 실천 그리고 방안까지 어느 정도 다각도로 좀 연설을 통해서 또 밝힐 가능성들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까지 이제 더불어졌기 때문에 아마 회사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화력 발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것을 줄이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커버링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이나 신사업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할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연말까지 좀 주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악재로 내지는 모멘텀이었던 게 에너지 쪽에서는 뭐 천연가스나 전통 네.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서는 또 친환경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든 뭔가 요새 모멘텀이 좀 모자란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시기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세적인 어떤 모멘텀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약간 이게 에너지 전통 에너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재생 갔다가 석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좀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차적인 이제 화력,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순환매 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 단발적인 시장으로 완전히 지금 집중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석탄 관련주, 뭐 유가 관련주도 다시 계속 조명을 받을 겁니다. 네. 이번 연말까지는 계속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만하느냐 그 이반자들의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또 이제 탄소 중립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 탄소 중립 위원회를 통해서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도 어느 정도 조기적으로 완결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내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G20 정상회의 도중이라든지 G20 정상회의 이후에 한국으로 좀 들어오셨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채롭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근데 수요일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은 계속 우리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종목도 해서 이제 가능성 열어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이제 화면 봐서 알겠지만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종목을 오늘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 PT종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PT로 네, 이미 네. 다 이 빌드업 시켜놓고 이 그렇죠. 말씀을 오늘 정박자 가시네요. 그렇죠. 오늘 네. 종박자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어쨌든 에너지난이 지금 계속 될 것 같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기도 하지만은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름에서 모든 게 밝혀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오라는 회사를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입니다. 소형주고요.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친환경 바이오 아실 거예요. 이 바이오 유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배출권을 실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권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 정부 관련된 부분 보니까 이 조림권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녹색 수비라고 해서 명칭을 좀 달아놨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조림권을 갖고 있는 또 에코바이오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온실가스 40% 감축 관련된 부분들이 선언이 나왔고 발표가 나왔고 27일 날 수요일 날 감축 의결 최종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수요일 날 오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종목이지만은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앞서 추세 상승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7일 날 제로 소멸로 빠지더라도 빠지고 나서 조금 이제 또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온실까지 40%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27일 오전까지 우리가 좀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사실은 이날이죠.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 관련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일정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다 상한가 갔잖아요. 시간 상한가 갖고 그러다가 쫙 밀렸어요. 쫙 밀렸어요. 쫙 밀렸는데 어느 정도 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또 일정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코멘트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요. 전고점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수요일 오전까지 9,900원 선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9,900원 선으로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7,9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8,000원으로 좀 올릴게요. 8,000원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8,000원으로 좀 더 올려서 손절가 8,000원 옮겨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로는 20% 아래로는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종목은 아마 수요일 날 재료 노출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혹시 관심 있으면 내일까지 트레이딩 하시라는 거를 권유해 드리면서 에코바이오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목표가가 9,900원이고요. 손절가 8,000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신광섭 매니저분께서 원래는 굉장히 짧게 보시는데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눌리면 길게 가져갈 테마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나오면 아마 뭐 기정사실화 내지는 제로 노출로 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올해 말까지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측면 에코바이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